그리고 화장실 한번 볼까요? 네. 화장실도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. 이걸 올 수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딱 보는 순간 수리 결정을 했었죠. 아, 여기도 전문가들이 쓰는 세제로 예, 닦으셨나요? 와서 닦았어요. 원래는 이 안에서 흡연을 하셔갖고 천장에서도 노란 물이 떨어졌었어요. 아. 물 걸레로 한번 문질렀을 때도. 그리고 벽도 전부 다 노란, 마치 이렇게 니코틴 그 누런색이 가득했는데 네. 전체 다 닦았습니다. 약 뿌려가지고. 그럼 너무 깨끗한데요? 진짜 그 입주 청소한 느낌이 드네요. 어쩐지. 그 약이 되게 좋네요, 선생님. 저도 근데 좀 기름때랑 웬만한 네. 한 20년 된 기름때도 녹아내리는 약입니다. 네, 제가 그래요? 네. 효과가 되게 좋네. 근데 저는 이거 화장실 보자마자 여기를 왜 수리하냐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게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, 전체적으로. 뭐 지금은 변기도 제 깨끗하고. 눈에는 그냥 소소한 정도인데 처음 그래요? 봤을 때는 변기도 누랬고요. 아, 청소를 그래요? 안 하셔가지고 아, 그런 거지. 닦으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. 예, 그 약을 해서. 완전 새 변기 같이 닦아 네, 놓으셨네요. 그리고 변기도 제 생각에는 완공할 때 있었던 변기 아니고 중간에 한번 가르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세면대도 저 밑에 다리가 있는 것이 네. 예전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기도 그러네요. 하고. 구멍 뚫려 있는 거 보니까 네. 여기도 옛날에 그 플라스틱으로 쭉 돼 있는 그 스타일의 뭔지 아시죠? 네네, 뭔지 압니다. 일체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. 요 연식 때 그런 스타일의 세면대 변기를 많이 썼거든요. 근데 여기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 보니까 네, 바꾸신 건가 봐요. 그런 느낌이 네. 약간 변기 디자인도 좋아요. 예전 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손잡이도 그렇고. 네, 그래서 닦기 전에는 예전 스타일이었고요. 닦고 나서는 새 거였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. 이거 하시면서 네. 제 2의 천성을 좀 찾으신 것 같은. 청소 쪽에 좀 아니, 재능이 이거 있으신 죄송한데 저는 약간 초벌이 된 거를 제가 했고요. 초벌은 언니가. 아, 아니, 제가 좀 비위가 약해가지고. 그렇구나. 네, 초벌은 언니가. 좋은 언니 두셨네요. 어쨌든 저는 뭐 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천장이 좀 누래서. 근데 혹시라도 뭐 욕심 나시면 천장만 네.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저라면 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천장만 가격 한 30만 원 한다고 합니다. 맞아요. 네. 그럼 확실히 분위기는 달라질 네. 거니까. 그렇죠. 장만 네, 장은 갈 생각입니다. 장만 바꾸는 네. 걸로. 네, 일단은 그렇게 하고. 그래서 저기는 보일러실. 보일러도 바꾸면 되는 거고. 네. 네. 좋습니다. 많이 사다 놓으셨네요. 네. 그럼 선생님한테 이거 명도하는 과정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. 우선 수업은 언제 들으셨죠? 수업 끝난 지 한 세네 달 됐나요? 선생님 되게 옛날 분이잖아요. 수업은 12월 그때.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. 꽤 오래됐네요. 그리고 수업 그렇죠. 끝나고부터 했고요. 음. 20번 이상 떨어진 다음에 그래서 한 10번째인가 20번 20번 넘었습니다. 그때쯤에 저한테 이거 되는 거냐 네. 그런 얘기 저한테 하시지 네, 않았었어요?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10번 좀 넘으셨을 때 저한테 진짜 처음에 열심히 하셨거든요. 그렇죠? 왜냐면 네, 입찰 되게 네, 자주 가셨죠. 넣었죠. 네. 왜냐면 양으로 승부하려고 했었거든요. 네네네. 잘 몰라서 일단 처음에는 많이 해야 이게 뭔지 알 수 있고, 손품을 팔고 나서 낙찰이 안 되더라도 법원에서 보이지 않게 스스로 배우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법원 가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좋았습니다. 한번 갈 때마다 그냥 배우는 것들이 안 보였던 게 하나씩 보여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죠. 그래서 지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냥 배운다고 생각해서.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시다가 결국에 얘가 첫 번째 물건 맞죠? 네, 처음 낙찰 받은 거. 맞습니다. 2달 반 정도? 2달 반 정도. 네. 낙찰 받고 나서 한 2달 반 정도 네. 걸려서 명도 완료하신 네네네, 거고. 맞습니다. 이게 첫 번째 선생님 집인 거고. 네네네. 두 번째도 지금 명도 진행하고 계시는 거고. 네, 두 번째 진행 집도. 잔금 납부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. 그래서 총 낙찰 받은 건 2건. 현재 2건이고요. 그리고 뭐 따로 상가 하나 관리하시고 계시고. 부동산 또 큰 손이셔가지고. 그건 아니고. 네, 근데 현재는 경매를 조금 입찰하는 거 조금 쉬고 있습니다. 왜냐면 2개를 네. 세입자 드리는 데까지 한 바퀴 돌려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싶어가지고.
그래요. 잠시 네, 잠시 뭐 급할 거 없잖아요. 예. 네. 명도한 지는 한 2달, 아니 2달 반 정도 되신 건데 여기는 배당을 거의 다 받는 세입자였단 말이에요. 근데 선생님도 명도는 처음 해보신 집이 여기인 거잖아요. 협상을 네네네네. 하고 하는 데 있어서. 근데 조금 애로사항이 몇 개 있으셨던 것 같아서. 힘든 부분이 뭐였어요? 배당을 거의 다 받으니까 거의 뭐 불편할 건 없잖아요.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경매를 배우고 접근을 하는 물건 중에 가장 쉬운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. 저는 그냥 명도를 별로 사실 처음에 수업을 들 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만나서 해결된다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단지 중간에 난관이 있을 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게 닥치니까 당황했던 것 같아요. 생각과 다르게. 보통 세입자들은 당연히 이사비를 낙찰받은 사람이 줘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런 얘기는 누가 도대체 퍼뜨리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 세입자들은 그러니까요. 항상 낙찰자가 이사비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쵸. 근데 네. 그 전 채무자님과의 어떤 문제에 제가 연루된 사건인 거지 제가 주범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왠지 책임을 제가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. 왜냐면 집을 고를 때 선택하신 분의 어떤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데 돈을 다 날리셨다면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이사 비용을. 예, 왜냐면 너무 없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. 그렇죠. 협상할 카드가 네. 없으니까 사실. 또 감정적으로도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받으셔서 월세를 살았다고 저는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받으신 돈을 거주 기간으로 나누니까 아, 그렇게 조금 저는 혼자 마음의 위안을 하신 거네요. 네네. 접근을 할 때 그분이 300 네. 정도 못 받으시는 거. 네. 그거를 선생님은 아, 이분이 원래 전세도 싸게 계셨으니까 300 못 받는 거는 좀 마음은 이렇게 명도할 때 마음은 불편하긴 한데 엄청 불편합니다. 엄청 불편하죠. 그렇죠. 네. 근데 전세 자체를 싸게 계셨으니까 그 못 받는 돈을 그냥 월세 낸 개념으로 2년 정도 계시면서 월세를 뭐 한 달에 10만 원씩만 해도 네, 그 정도. 뭐한 2, 300 되는 거니까. 네, 네.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해서 조금 부담감은 좀 덜했겠어요. 네, 그래도 여전히 불편함은 불편하죠, 있는데 당연히. 그냥 제가 흔들릴 때마다 기준을 자꾸 세웠던 것 같습니다. 중간중간. 마음이 불편하니까. 네, 왜냐하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렇죠. 상황 따라 제 마음이 계속 마음 기준 없이 움직이니까 네. 그게 더 힘든 상황을 뒤에 또 만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중간중간 사실 자기 스스로 기준을 계속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. 막상 그분을 뵙거나 통화를 할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훌륭하시네요. 마음 관리의 그 저는 기본이라고 네. 생각하거든요. 뭐냐면 자꾸 흔들리잖아요. 그러면 자꾸 다른 분들 아니면 책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전문가나 그런 얘기에 의지하게 찾게 되거든요.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사람 주변 사람 외부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찾으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찾아서 만드셨네요. 알아서. 전 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. 네, 마음이 경험하면서 불편하니까. 생기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조금 기준이 없이 이게 맞나?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수업을 들어도 자기가 실전에서 해보셔야 그 경험으로 그렇죠.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. 맞아요. 기준 만드는 거에 있어서 선생님이 명도를 2달 반 동안 진행하시면서 마음 불편할 때마다 그런 기준을 하나씩 만들어 내신 거네요. 네,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가님하고 통화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또 성격이 이렇게 물어보거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진짜 안 되겠다 하실 때 가끔 연락을 주셨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도 네. 저 나름 고민하다 전화하긴 했는데 잦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업이 또 끝난 상태라서 처음에는 조금 여쭤보는 게 죄송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럴 수도 네. 있죠. 근데 어쨌든 다급해지니까 전화를 드리게 되더라고요. 잘하셨어요. 네. 그 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도와드렸다기보다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을 그냥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도와드렸는데 네. 이렇게 뭐 도움이 잘 많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. 아니 도움이 됩니다. 네. 네. 기준이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던 걸 여쭤보면 그 부분에서 의견을 주시니까 확신을 좀 더 갖게 되죠. 네. 고맙습니다. 아닙니다. 그래서 이분은 아저씨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신 거잖아요.
그러면서 네, 남자분이셨습니다. 네, 남자분 상대하시면서 그런 거는 과격하신 분은 없으셨어요? 아니시고 되게 네. 합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전화도 잘 받아주셨고요. 아, 네. 그런 얘기하고 하는 데는 뭐 네. 부딪히거나 한 거는 많이 없.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단지 이사 날짜만 나중에 집을 음. 아직 못 구하셔가지고 조금 조정하다가 마지막에 배당길 일주일 전에 집을 구하셔가지고 급박하게 음. 잡혔죠. 혹시라도 안 나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사실 했었는데,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일주일 정도 늦게 나가신 거예요. 한 열흘? 한 열흘 정도 네, 열흘 정도. 늦게 나가셨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전 불편하셨다는 생각이 조금 느껴졌거든요. 내가 원래 뭐 예를 들어 5월 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집을 막 그때도 아직 안 구하셨다고 막 네. 했던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저는 집을 그렇게 빨리 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고 근데 배당기일 되면 저희도 생각을 하지만 세입자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거죠.